장금의 DJ 고추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솔직히 잘 못 지냈습니다. 그, 지난주 방송 끝나고였나요? 그때 그 다음날 좀 열하고 막 이런 걸로 거의 하루를 거의 없다시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병원을 갔더니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겨울철에 온도 차이를 극복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몸이 급격히 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계속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이제 뭐 주사도 맞고 계속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행히 와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방송을 할 수 있게 돼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평소에도 아직 방송에 적응이 안 돼서 좀, 약간 좀 버벅이거나 그런 게 있긴 하겠지만은, 오늘은 특히 좀 더 이렇게, 그런 기운이 돌 수 있으니까, 좀 유념해 주시고, 네, 그 방송을 봐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그 전에 비해서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도 아주 막 시름시름 앓는 방송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겨울잠을 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어저께까지는 진짜 목소리가 별로 안 나와갖고, 진짜 한 며칠 동안 거의 뭐 약기운하고 뭐 몸 컨디션하고 막 겹치니까 앉아 있어도 멍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일들이 밀려버리게 돼가지고 솔직히 이제 정신이 좀 깨어나면 이제 조금 이제 밀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아 그거 정말 고민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풍당당님. 예,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주셔서 아이고 11개까지 감사합니다. 자, 11개 11개 네 고맙습니다. 언제나 그 컨디션과 그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순서인 이제 한, 이제 첫 번째 순서 한 주간의 이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어, 밖에 예. 첫 번째 소식은 이제 비트코인 맡기고 워너빌리는 대출 서비스가 론칭됐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것도 그 요즘 금융 업계를 많이 이제 쥐고 흔들고 있는 카카오에서 이제 카카오는 아니고 이제 카카오 출신 멤버들이 창업한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기업 더 널리에서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제 암호화폐, 즉 비트코인을 담보로 현금을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네요. 그건 이제 불이익이네요. 지난 5월에 대법원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을 했는데, 현재 은행이나 캐피탈 저축은행 등의 이제 제도권 금융에서는 담보로 활용을 하지 못했었죠. 일단 이 불이익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금융 서비스에 구현한 사례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대출 계약과 이런 결과를 투명하게 이제 기록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블록체인 방식으로 하는 서비스겠죠. 일단 기존 금융거래에서는 알 수 없었던 실제 거래 내역까지 공개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금융 서비스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아울러서 이제 뭐 방문, 서류 제출, 심사 등의 이런 복잡한 과정이 굉장히 이제 단순화되고 카카오페이를 또 이용을 해서 전자서명을 조금 더 간소화할 수 있게 했다고 하는데 정말 대출이 쉬워질수록 빚이 늘어나는 건데 이걸 좋아해야 될지 안 좋아해야 될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급한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희소식이겠죠. 일단, 현재 이제 이
불익에서 통용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이 암호화폐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두 종류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일단 대출을 하고 나서 7일 이후부터 상환할 수 있고 중도 상환 수수료를 없앴네요. 그래서 자유롭게 상환을 가능하도록 이제 한 것도 큰 특징이라고 하고요. 이 브릭이 암호화폐 지갑 기능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갑은 담보로 사용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지원하고 보안을 위해 프라이빗 키를 사용자의 기기에서 직접 관리하는 콜드 월렛으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콜드 월렛이라는 것도 이제 중앙화된 서버에 중요한 개인 키를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에는 강한데 사용자의 기기가 이제 변경이나 복구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것도 단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또 뭐 하이브리드 지갑이라는 것도 만들고 이게 이 대출 하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걸 지금 뭐 보완한다. 이게 과연 블록체인의 장점이라는 걸까요?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개인 간의 거래를 굉장히 보안을 철저하게 하면서 한다라는 게 목적인데 자꾸 요게 취약하면 요거 만들고 저게 취약하면 저거 만들고 이게 과연 얼마나 실용성이 있을까 의문이긴 합니다. 아, 예, 별풍당당님. 예, 맞습니다. 오래 못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저도. 아, 가상화폐 가격 떨어지면 대출 받고 돈 벌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 이 비트코인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수수료나 세금이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이거를 어떤 이제 메인 화폐로 보지 않았고 이거에 대한 위험성과 그리고 법적으로도 인정을 하지 않았었는데 글쎄요, 이제 이 서비스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도 일종의 화폐로 이제 보는 거에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온라인 게임에 현질할 때 그 게임 내에서 쓰는 사이버 머니와 크게 다르지 않게 쓰일라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 일단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떡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좀 뭐 약간의 음모론이겠지만 이 비트코인을 가격을 올리기 위한 어떤 뭐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긴 있는데 글쎄요. 이게 과연 오래 갈까요? 저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걸 대체할 수 있는 탈중앙화를 이룩하는 화폐 거래라. 글쎄요, 얼마나 실현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일단 저도 지난주에 블록체인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의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접근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나중에 이제 직접 하면서 그 시스템을 이제 몸소 느껴봐야겠죠. 아, 이제 그래야 되겠습니다. 예, 2천만 원짜리가 조만간 200만 원 그렇죠. 지금, 근데 솔직히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너무 비정상적으로 올랐었죠. 전 세계적으로도 화폐 가치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음, 저는 이 비트코인이 또 하나의 다른 주식과 같은 개념으로 정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개인적이긴 하지만 이 화폐에 대한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주식 거래와 되게 흡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주식은 이제 마감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이 비트코인은 마감이 없는 24시간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 코인에 대한 이제 상승과 하락이나 이런 것들은 주식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화폐로 정착이 된다면
그런 주식과 같아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아, 별풍당당님. 1년치 주식 거래를 일주일 만에 한다고 보면 된다고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네요. 근데 정말 1년치를 일주일 만에 하면, 정말 떡상 떡락이 일주일 만에 확 드러나는 정말 무서운 시스템이네요.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네, 오일라우에서 2.0을 출시했는데요. 주변 최저가 주유소를 이제 자동 분석한다고 이제 제목이 떴고요. 이제 퍼즐 벤처스는 이제 이 오일라우 서비스 업체인 퍼즐 벤처스는 검색 기능이 강화된 주유소 종합 정보 앱 그 오일나무 2.0 버전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는데요. 오일라우는 전국 12,000개 주유소에 실시간 가격 정보를 분석해서 최적의 주유소를 안내한다고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 적용으로 운전자는 기존에 있던 내비게이션 앱 대비 주유소 선택에 소요되는 시간을 80%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출시 7개월 만에 입소문만으로 누적 다운로드 3만 건 돌파와 일 평균 65%의 높은 고객 재방문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오일라우의 R&D 팀은 1000명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이제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사용성 개선에 중점을 준 이제 디자인으로 2.0 업데이트를 구성했다고 하면서 보다 직관적인 UI나 그 UX 구성과 추천 알고리즘 개선으로 주유소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더욱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네요. 이 오일나우에는 주유소 정보만이 아니라 이제 목적지 검색, 지도 보기, 검색 설정 기능 등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제 목적지 검색 기능은 집 회사와 같은 목적지와 현 위치의 가격 비교를 제공해서 보다 합리적인 선택지를 운전자한테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티맵에도 이런 기능이 있죠. 현재 내 위치와 목적지 거리를 찍고 중간에 경유지로 가까운 주유소를 입력을 하면 그 경로 안에서 최저가로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 리스트들이 뜨죠. 근데 이제 사실 좀 불편한 건 사실이었어요. 그걸 리스트에서 보고 클릭을 해서 목적지를 보고 다시 돌아와서 좀 이런 불편함은 있었지만 이제 그 기능이 이 앱에도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으로 들어 이제 집어넣었다는 거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14개. 아유, 감사합니다. 14개는 식사하세요라고 돼 있는데, 14개 14를 식사하세요라고 돼 있는 모양이네요. 이제 진짜 내일부터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할 때보다 몇 분 안 지났지만은, 그래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방송을 하니까 조금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일단 저는 이 주유소 서비스를 주유구라는 이제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구라는 어플을 통해서 이제 싼 주유소들 이제 그 주유구라는 거는 이제 지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지역의 반경만 정해놓고 그 중심만 찍으면 그 주변에 정말 그러니까 모든 주유소의 가격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걸 클릭해서 이제 내비로 지정을 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어서 저는 그걸 많이 썼는데 이 오일라우 2.0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도 주유구에 비해 상당히 깔끔하고 이쁘면서도 그 주유를 결제를 했을 때 문자 서비스, 그러니까 등록된 그 카드가 휴대폰 문자 서비스로 왔을 때 그 문자 서비스를 분석을 해서 그 어플에 예, 어플에 그 문자를 분석을 해서 차계부를 작성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계부가 있어서
그 차계부 어플이나 이건 뭐 이렇게 따로 할 필요 없이 이 오일나우 앱만 있으면은 이 모든 거를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써보려고 하면서 나온 리뷰 중에 하나가, 그 일반 주유소가 아니라 기존에 뭐 이렇게 셀프 주유소가 요즘 많잖아요. 셀프 주유소에서 내가 기름을 얼마 넣을지 몰라서 뭐 예를 들어 만땅을 선택을 하고 주유를 했는데, 그 가격보다 덜 나와서 중간에 이제 오일을 중단을 하면 처음에 했던 결제가 이제 취소가 되고 재결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 취소됐다는 문자는 아직 분석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계부에는 취소된 금액까지 다 더해져서 약간은 아직까지는 좀 불편하다고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단 주유구라는 어플을 쓰면서 음, 제 동선 내에서 가장 이제 싼 주유소들을 해서 그 동선에서 주유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 이쪽 그 관악구, 동작구, 그 다음에 여기 금천구, 그 다음에 여기 가산동, 이렇게 이쪽 주변에서 제가 주유소를 봤을 때 제일 쌌던 데가 어디냐면은 이 금천구 그 도로 있잖아요. 그 어디지? 그 구로 이마트 있는데 그 안양하고 연결되는 일본 국도길, 그 일본 국도길 중간에 그 이쪽 가산동으로 오는 쪽에서 1295원짜리 주유소를 봤어요. 거기가 제일 쌌고요. 제가 자주 이용하는 데는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인데 지금 거기는 1299원인데 언제나 쌉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속도로 쪽으로 이용하실 일 있을 때 그쪽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주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의 광장은요, 다른데 제가 1600원 막 휘발유가 1600원 막 1700원 올라갔을 때도 거의 1400원대에 이용했던 주유소예요. 서울 시내에서 특히 강남 쪽에서 제일 가격이 낮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셀프로 알뜰 주유소로 바뀌어가지고 그 가격이 더 내려가서 진짜 1200원대 기름을 넣으면 제가 딱 언제냐면은 거의 한 10년 좀 전에 제가 그 디젤 경유차를 몰았었는데 그때 경유 가격이 거의 1290원에서 134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10몇 년 전에 경유 가격으로 휘발유를 넣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기름이 아껴지더라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만약에 주유소 이용하실 일 있고 그 근처 지나가실 때는 한 번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별풍당당님, 1250원 보고 들어갔는데, 이놈들의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경유랑 휘발유 가격 순서를 바꿔놓는 이런 파렴치한 놈들이 있나요? 항상 맨 위에는 휘발유 가격이고, 그 위에는 고급 휘발유, 경유는 항상 위치인데, 야, 진짜 사기꾼이네요. 그러면은, 경유 가격이 1250원이면, 휘발유는 약 1300, 한 6, 70원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너무, 이거는 진짜 사기네요, 사기. 진짜 짜증나네요, 진짜. 별풍당나님, 진짜. 아,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주유소는 걸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금천구에 있는 SK 주유소 그 금천구에 있는 SK 주유소 한번 잘 저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나쁜 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네요. 그런 걸로 사기를 치냐. 다음 소식은요. 네, 와디즈 소식입니다. 네, 저희 협회에서도 지금 이 와디즈랑 MOU를 맺어서 서울지회에서 많은 이제 위원님들이 상담을 많이 하고 있죠. 이 와디즈가 현재 이제 지금까지 누적 펀딩액이 1000억이고 2018년도에만 600억을 이제 달성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그리고 2018년 한 해에만 3,500여 개 프로젝트가 진행했다고 하네요.
일단 그 와디즈에서 운영하는 리워드형과 투자형을 살펴보면은 누적 펀딩액 1075억 중에 리워드형이 610억, 투자형이 465억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2018년 펀딩액은 리워드형 392억, 투자형 209억이 각각 모집돼 601억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113% 성장했고, 프로젝트 오픈 건수는 리워드형이 약 3,300건, 투자형이 약 170건이 각각 개설돼서 약 3,500건을 달성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년 대비 178%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투자형이 2018년도에는 7억인가요? 7억 이상 받지 못하는 제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리워드형보다는 낮게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낮게 성장을 했던 것 같은데 2019년부터는 이 금액이 굉장히 높게 거의 2배 이상 증액이 됐기 때문에 2019년도에 이 성장세라면은 정말 2배, 3배의 성장률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제가 그 방송하는 내용 중에 이제 추천 클라우드 펀딩이 있어서 와디즈부터 뭐 텀블벅, 크라우디 이런 여러 사이트들을 제가 막 돌아다녀 보면 확실히 그 리워드 투자를 봤을 때 가장 많은 리워드가 있는 곳은 역시나 와디즈고 정말 다양한 그 상품들도 와디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약간의 그 그러니까 펀딩 사이트마다 약간의 성격이 있는데 와디즈는 좀 이제 약간 기업들 좀 그래도 좀 규모가 어느 정도는 좀 있는 곳에서 하는 느낌을 많이 받는 반면에 그 크라우디나 텀블벅은 조금 그게 조금 더 약간 마이너한 느낌이 있고요. 그 사이트 그 그래픽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텀블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뭐 개인 예술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그런 리워드들이 굉장히 많고 많은 예술 하시는 분들이 텀블벅에서 그 펀딩을 많이 받으신다고도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렇게 그 펀딩 사이트를 이용하실 때도 어떤 게 더 강세가 있는가를 찾아보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 집중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와디즈 펀딩 5천만 원 이상 받으면 저희 R&D에서 벤처나 이런 거 확인받기도 좋고 한 거 다 아시죠? 우리 그 이 와디즈를 통해서 또 저희 R&D 도 열심히 그 2019년에 더 많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봅시다. 아이고, 아이고, 별풍당당님. 네, 감사합니다. 9개. 네, 9개 감사합니다. 9개. 네, 맞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중고마켓 번개장터에서 직거래 전용 서비스를 론칭합니다. 그 중고 그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제일 큰 중고 시장은 그 요즘에 그 중고로운 평화나라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중고나라죠. 중고나라가 좀 굉장히 최대의 어떤 그 거래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거래소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체계화는 많이 안 됐거든요. 그 네이버 카페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그 중고 시장의 그 어플조차도 약간 그 연동이 잘 안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중고 거래를 찾다 보니 이 번개장터라는 앱이 있는 걸 알게 됐었는데 굉장히 재밌고 사용품들도 재밌는 게 많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번개장터가
이제 직거래 전용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합니다. 아, 네, 번개장터가 원래 직거래 기반이었는데, 저는, 그렇죠. 네. 잠깐만요. 제가 번개장터를, 네, 맞습니다. 네네. 옥션의 중고 코너가, 예, 확실히 그렇습니다. 사실 옥션은 너무 복잡하고, 사이트도 그렇지만은, 앱도 사실 옥션은 잘 안 들어가게 될 만큼 뭔가 조금 아쉬운 게 있었고, 사실 옥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고 거래를 좀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실 중고 시장보다 이상하게 옥션에서는 저는 중고 오픈몰이었던 와와는 망했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요, 제가 와와를 잘 모르는 함정이 있습니다. 네. 제가 막 여러 가지를 찾아보지 않아서 굉장히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큰, 거래 사이트였던 것 같은데, 와와가 있었을 때는 제가 중고 거래를 안 했었나 봅니다. 잘 모르겠네요, 진짜. 이건, 와와, 뭐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억에도 없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이거, 아, 되게, 뭔가 되게 죄송하네요. 네. 일단 그 모바일 중고마켓 번개장터는 중고 물품 직거래 특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거래 편의 서비스인 우리 동네를 공식 론칭한다고 밝혔네요. 그 우리 동네는 거래 전용 자체 메신저 번개톡 그 메신저를 이제 판매자 개인 상점 개설 서비스, 뭐 제휴 택배 등을 잇는 그 어떤 거래 편집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중고 거래 등 개인 간 거래 시에 본인의 집, 학교, 직장과 같은 생활 환경 근처에서 택배 거래보다는 직거래를 선호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기획됐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 굉장히 좋은 물건이 있어서 그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내가 있는 위치보다 너무 먼 거리라면 그곳을 갈 수 없다면은 부득이하게 택배 거래를 하게 되는데 한참 말이 많았죠. 이 택배 거래에 뭐 벽돌부터 시작을 해서 뭐 쓰레기, 뭐 열심히 사세요, 뭐 이런 뭐 쪽지들부터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죠. 사실 옛날에 제 지인도 그 중고거래 택배 피해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고거래를 할 때 무조건 그 개인 간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에서 이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그림을 그래도 그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그 요즘에 이거 좋다라고 생각했던 태블릿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너무 좋은 사양에 너무 좋은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전주 밑에 있는 지역이라서 쉽게 갈 수가 없어서 그 눈물을 머금고 그 물건을 구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최근에. 근데 이제 그 거래를 조금 더 이제 어플로 인해서 기존의 이제 플랫폼 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더 지금보다 더 안전 거래를 할 수 있다면 저도 중고 거래지만은 택배 거래를 할 수 있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는 옥션하고 중고 시장을 어, 좀 믿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요 번개장터에서 그걸 위해서 어플을 좀 강화했다고 하니까 좀 믿어볼 만은 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요. 일단 이 번개장터 앱 내에 마련된 그 우리 동네 탭을 통해서 구매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반경 2km에서 10km 범위 내에서 이제 판매 중인 물품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언급드린 주유구 같은 거겠죠? 반경 내에 있는
어떤 중고를 이제 이 앱을 통해서 내놓은 사람들이겠지만요. 그래서 이 물품이 등록된 지역 범위는 이제 도보 및 대중교통으로 손쉽게 이동이 가능한 그 2km를 한 단위로 이제 설정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걸 또 이제 휴대폰 GPS를 이용해서 이제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직거래 서비스 저는 기대해 볼 만합니다. 사실 요즘 들어서 참 이 중고 옛날에는 글쎄요 좀 어린 마음이었는지 몰라도 무조건 새 제품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굳이 새 제품이 아니어도 좋은 제품 싸게 쓰면 좋지라는 생각도 이제 있어서 요즘 들어서는 이제 중고 시장도 요즘엔 제가 많이 보긴 하는데요. 정말 이 중고도 좋은 거래 시스템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노트북을 한번 직거래를 했다가 사기당해가지고 좀 고생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아, 정말 이게 쉽진 않더라고요, 이 중고하는 게. 아, 그렇습니까? 와와닷컴은 2000년 초반에 일본과의 특허 분쟁으로 그랬군요. 망했네요. 야, 그럼 2000년대 초반이면은 90년대 후반이었을 텐데 아마 그때는 제가 아직 중고 거래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은 정말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옥션을 안 것도 이제 꽤나 이제 옥션이 이제 한참 유행할 때 제가 알게 됐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 중고를 거래한다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저는 중고는 그냥 컴퓨터류는 용산전자상가의 토요벼루 시장을 가서 구매를 하는 거고, 아닌 경우에는 뭐 전파사나 뭐 옛날 그냥 그런데 아니면 동묘 이런 데에서 중고를 사는 건 줄만 저는 알고 있어서 이제 그런 곳만 돌아다녔었죠. 근데 그때 유행했던 와와라는 게 있었군요. 아, 한번 저도 와와닷컴이 어떤 곳이었는지 찾아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주간의 이슈는 이걸로 이제 마무리고요. 아우, 한 주간의 이슈만 너무 오랜 시간을 해버렸네요. 오늘 그렇게 오래 할 생각은 없었는데 좀 사설이 길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지금은 이제 트렌드 이슈 순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팠던 시간만큼 길었습니다. 아팠던 시간만큼 많이 길었습니다. 네. 트렌드 이슈는 좀 짧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짧게 가겠습니다. 일단, 그렇죠. 텀블벅,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중에 이제 텀블벅이란 곳에서 이제 10대 크라우드 펀딩 트렌드라는 거를 이제 선정을 했고요.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펀딩의 확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이제 10개를 선정을 했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이제 그 이 10개 중에 이제 팬덤 있죠? 팬덤을 기반으로 한 크라우드 펀딩도 각광받았다고 하네요. 뭐 크라잉넛, 우유, 미미 시스터즈가 이제 팬들과 함께 앨범 펀딩에 성공을 했었고 유튜버들도 뭐 크림 히어로즈, 대도서관, 김매즈 등이 이제 굿즈를 제작해서 했고 그리고 또 카피라이터이자 웹툰을 그리는 루나파크가 이제 2018년 다이어리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런 이제 어떤 팬덤 문화를 통한 펀딩도 이제 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션 브랜드도 성장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벌써 이제 패션 분야 프로젝트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건강 관련 프로젝트도 주목을 받았네요. 홍삼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과거와는 다르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에 맞는 프로젝트가 생겨난 게 이제 뭐 이 건강 관련 프로젝트인데
뭐 어머니의 당뇨병에서 착안해 고안된 설탕 없는 과자 공장, 뭐 생리대 파동에서 시작된 이브컵, 뭐 이런 프로젝트들 다양한 이제 건강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하고요.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이제 염려가 커지면서 이제 이쪽에 관련된 환경에 대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어, 뭐, 뭐 실리콘 스트로우, 평창 배지 포스터, 뭐 재사용, 뭐 이런 것도 증가하고, 비건으로 살기의 여정을 그린 아무튼 비건, 뭐 동물 소재 없이 동물 소재 뭐 동물 소재 없는 뭐 가짜지만 진실된 not ours 코트, 뭐 이런 여러 가지 비건 프로젝트도 눈을 끌었고요. 뭐 환경에 이어서 뭐 동물 관련된 제가 초반에 동물에 관련된 프로젝트 많이 보여드렸죠. 동물에 관련된 거 있고요. 텀블벅과 텀블렛은 같은 데인가요? 텀블벅과 텀블렛 글쎄요. 뭐 오늘 별풍당당님 항상 매주 제 허를 찌르시지만 오늘은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아, 아, 그, 텀블러 아닌가요? 텀블러? 제 텀블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텀블렛은 같은 건가요? 그건 잘 몰랐네요. 텀블렛이 텀블러였거든요. 아, 예, 텀블러 한때 많은 좋은 양질의 자료들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클린해졌죠. 너무 많이 클린해졌죠. 그래서 텀블러 이용 고객이 상당히 줄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었습니다. 근데 저는 작년 한 하반기부터는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닥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거기인 컨텐츠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어느새부턴가 광고가 너무 많이 유입이 되니까 별로 재미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야구 동영상 선배님 맞네요. 예. 한때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한때는 저도 중간책이었습니다. 네. 그, 의도하진 않았는데, 모든 자료가 저를 통해서 들어왔다 나간 적은 많았었죠. 저는 본자까지는 아닙니다. 예, 최본자 옆에 있는 뭐 쇼파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아, 옛날에는, 그렇죠. 옛날에는 그런 소식이 좀 빨랐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이제 그런 소식들도 약간 좀 스스로도 무덤덤해지지만, 주변에서도 이제 먹고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공유도 없고, 사실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혼자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 다 애 키우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검색 뭐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무뎌지더라고요. 다음 소식은요. 네. 카카오뱅크가 계좌번호 없이 200여 개국에 실시간 송금 가능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한국 카카오은행, 이제 카카오뱅크는 송금 결제 네트워크 기업인 웨스턴 유니온과 손잡고 24시간 365일 전 세계 200여 개국에 1분 내로 송금할 수 있는 WU 빠른 해외 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는데요. 정말 카카오가 이 금융에 대한 어떤 관심과 욕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카카오뱅크를 통한 금융 에 관련된 서비스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카카오에서 만든 이제 암호 전자화폐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이제 그 서비스, 이제 대출 서비스도 연동이 되고요. 정말 이 카카오의 이 금융에 관련된 이 관심은 어디까지 확장이 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정말,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금융 서비스들을 카카오에서 할 때마다, 그, 다음엔 어떤 걸 할까라는 궁금증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일단 이 WU 빠른 해외 송금 서비스는 돈을 받을 사람의 계좌번호가 없어도 카카오뱅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영문 이름, 받을 국가, 보낼 금액만 입력하면 송금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돈을 받을 사람은 돈을 보낸 사람에게 10자리 송금번호 등의 송금번호를 전달받아갖고 세계 200여 개국 55만 WU 가맹점, 제휴은행이나 마트, 편의점 등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달러화 또는 현지 통화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는 돈을 보낸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송금 추적 기능도 제공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그 블록체인 기반일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보내는 건 쉽고 받는 건 어렵다라는 거겠죠. 카카오뱅크 WU 빠른 해외 송금 서비스의 수수료는 기존 국내 WU 해외 송금 상품 수수료 대비해서 최대 95%나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 플러스 2는 귀염이 고맙습니다. 와, 이 국가에 상관없이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3,000달러 이하는 총 수수료가 6달러, 3,000달러 초과 시에는 12달러라고 하네요. 굉장히 저렴하죠. 어, 확실히 그 처음에 뭐 여러 가지 카카오가 서비스를 할 때 그런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 했던 사업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카풀 서비스를 제외하고 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걸로 봐서는 이 서비스도 곧 자리를 잡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불법적으로 정말 그 보이스피싱에만 쉽게 노출이 안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보이스피싱 없어져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또 하나의 음지이기 때문에 가까이 핑크. 정말 센스. 별풍당당님의 센스는 제가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정말 이 센스는, 노력해서 되는 부분은 아닌데, 정말 타고나는 건데,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트렌드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50대 이상 유튜브 사용 시간이 사용자 수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초반에 이제 어, 아이폰 이후에 스마트폰들이 등장을 할 때 많은 어르신 분들이 그런 거 복잡해서 안 쓴다고, 이 숫자 키는 눌러야 맛인데 이 화면에 이렇게 해서 무슨 맛을 하냐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요금만이 비싼데 무슨 전화 말고 다른 걸 해야 되냐고, 다른 거 해서 인터넷 되면 요금 많이 나간다고, 옛날에 그 폴더폰 시절에 네이트 버튼 누르면은 요금이 기하급수로 나갔던 이제 그 시절을 이제 떠올리시면서 스마트폰을 많이 거부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당시에 그래도 시대를 주류했던 그 3, 40대 분들도 이제 또 50대가 되시고,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도 점점 스마트폰에 적응을 하시면서 이제 많은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시죠.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대화도 하시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튜브도 많이 보시게 됐는데,
네, 별풍당장님. 노인들이 유튜브 보는 시간보다 손주들한테 틀어주는 유튜브 시간이 더 많아요. 우리 집은. 예, 맞습니다. 정말, 정말 그래요. 제가 이제 애가 있는 가정에 놀러 가거나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제 유튜브를 많이 틀어주더라고요. 그 부모님들도 그렇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동영상이나 컨텐츠들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들을 그 다운받고 뭐 이렇게 해서 보여줬는데, 지금은 유튜브에 가면은 웬만한 건 다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아이들을 보여주고, 그 아이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랑 있을 때 유튜브를 또 얘기해주고, 그리고 애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틀어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튜브를 어, 보시게 되고, 뭐, 그렇더라고요. 정말 유튜브는 너무 많은 컨텐츠들이 있어서, 정말 넋놓고 있으면, 진짜 하루 24시간을 유튜브만 보고 있어도, 계속 새로운 컨텐츠가 있으니까, 참, 엄청난 서비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정말 유튜브가 구글과 손을 잡은 건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별풍당당님. 제 둘째 딸이 액괴 유튜브 스트리머 구독자 3천. 와, 정말요? 와, 그렇군요. 와, 정말. 와, 구독자가 3천이 넘나요? 액괴 유튜브, 액괴라고 검색을 하면 되는 건가요? 한번, 저도 찾아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액괴? 어, 액체 괴물? 와, 정말 저도 사실 유튜브를 할까 말까 뭘 하지 하고 고민을 할 때, 와, 그렇죠. 슈퍼채팅, 와, 라이브도 확실히, 협회장, 아, 확실히 대단합니다, 진짜. 그 별풍당당님의 어떤 그 그 센스를 닮아서 정말 많은, 와, 부럽습니다. 어, 그 앱 분석 업체 YG 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50대 이상의 유튜브 사용자와 사용시간 모두 크게 증가했다고 했는데요. 2018년 1월에 49억 분이던 한국 50대 이상의 유튜브 사용 시간은 매달 증가해서 12월에는 87억 분으로 1월 대비 78%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 50대 이상의 유튜버 사용자 943만 명은 1인당 한 달 동안에 유튜브를 평균 922분 사용했으며 1회 실행할 때 평균 9분을 시청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사실 유튜브라는 것도 10분이 넘어가면은 잘 안 보게 되죠. 그래서 보통 10분에서 20분, 그래서 짧으면 5분에서 10분 사이로 유튜브를 많이 방송을 내보내는데,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웬만한 컨텐츠가 아니면 10분이 넘어가면 클릭도 잘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별풍당당님. 협회 구독자 수 오고 항상 찌찌찌거리는 중딩 1학년이. 정말 부끄럽네요.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유튜브 구독자 수들이 늘까요? 뭐, 배너를 만들어서 광고를 해야 될까요? 우리 집 막내도 유튜브로 언니 유튜브 감상해요. 정말 대단한 가족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대단한 가족이십니다. 정말 어떻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좀 더 정말 유튜브가 이제는 정말 생활 속에 자리 잡았네요. 정말 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제 50대 이상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언젠가는 유튜브에 제 방송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도 있습니다만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 협회 4년차 구독자 수보다 6개월 액계 구독자 수보다 못하다니. 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좀 더 뭐 이쁜 아가씨를 대동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소식 말고 정말 뭐 막 어떤 다른 컨텐츠를 만들어 봐야 되나요? 궁금합니다. 액계 하세요. 한번 액계 컨텐츠 한번 해볼까요? 근데 액계로 뭘 해야 되나요? 아, 네, 이제는 유용한 정보 시간입니다. 네. 그, 사실 그 유용한 정보를 제가 사실 이 컨텐츠를 처음에 찾았을 때는 많은 게 없어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이 구글 그 검색에 재밌는 기능들이 있다고 해서 그 기능을 찾아봤었습니다. 아, 12개 감사합니다. 12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팁들을 제가 찾아봐서 제가 실제로 해봤을 때 사실 몇 개는 별 쓸모가 없어요. 있으나 마나 한데 그래도 요건 쓸만한데라고 생각한 게 한 두세 개 있어서 그거를 제가 이제 골라봤는데요. 이렇게 일단은 네, 효율적인 구글 검색 활용법으로 이 보시면 제가 왜 타이틀이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이거 제가 정리하면서 없앤 모양인데 이 보시면 2018하고 2019 사이에 점점 두 개가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해당하는 숫자에 해당하는 연도만 검색하는 어, 검색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뭐 용산의 전자상가에 대한 기사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용산 전자상가 2004 점점 2000 뭐 6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제가 네모 빨간 걸 하듯이 이 연도에 관련된 검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유용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골랐습니다. 이 점 두 개만으로도 아이고 참, 이 점 두 개만으로도 연도를 한정돼서 검색할 수 있는 게 진짜 저도 그래서 이걸 알고서는 좀 자주 쓰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가 네. 확장자로 이제 검색하는 건데요. 이제 뭐 포토샵이나 뭐 파워포인트 이미지 찾을 때 그럴 때 유명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이미지를 이제 검색할 때 그냥 일반 단어를 치고 그냥 이미지를 눌러서 검색을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미지들,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지는 JPG고 어떤 거는 뭐 GIF고 되게 막 산만하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이미지 뒤에 이 JPG나 GIF나 뭐 이런 PNG를 확장자를 쓰면 그 이미지가 그냥 바로 검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구름.png라고 하면 바로 이 전체에 처음부터 구름에 관련된 이미지가 뜨는데 이 png 파일은 투명 이미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배경이 있고 그 배경에 어떤 이미지를 올려놓고 싶은데 그 쓸데없는 배경들을 없애고 싶을 때 이 png 파일을 이용을 하면 내가 원하는 그림 이외의 거는 다 투명화가 돼서 합성을 했을 때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구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모자이크들이 다 투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름에 관련된 것도 이 PNG로 만들어진 것만 쭉 검색이 되기 때문에 이미지를 찾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단축이 돼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검색어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네, 별풍당당님.
어, 네? 아, 제가 아직 그 동영상 편집은, 완벽하게 아직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제가 좀 익숙해지면 조금씩 발전해 나갈 겁니다. 네. 유튜브 편집 아직까지는 잘라 붙이는 정도에서 다른 걸 써봤는데 아직 조금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 돼서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유튜브 편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동영상을 재밌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좀 더 힘써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이 타이틀인데요. 사실, 이거는 솔직히 저는 아직 실용성을 모르겠습니다. 이 제목으로만 검색하고 싶을 때 이 타이틀, 마지막까지 제가 붙들고 있었던 기능이긴 한데요. 글쎄요, 이게 사실 이 제목으로 검색한다는 게 너무 안 유명한 거 외에는 그냥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거를 타이틀을 넣나 안 넣나 비슷해서 이걸 빼려고 했는데 아직 그거를 삭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용한 정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는 설날이잖아요. 2019년도의 설날. 과연 여러분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세뱃돈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 많으시죠? 한 리서치 회사에서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적정 세뱃돈에 대해서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초등학생이 5만 원이 제일 적정하다고 가장 많은, 다 도찐 개찐이지만 그래도 제일 많은 답변을 했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설날 때 5천 원 이상, 한 가족당 5천 원 이상 받아본 적은 없어서, 그렇지만은, 사실 제가 어렸을 때도 막 세뱃돈을 5만 원, 10만 원 받는 이제 아이들도 있었죠. 근데 지금 아이들도 5만 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참 생각이 많아지네요. 아, 별풍당당님. 그렇네요.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세뱃돈이 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비트코인 하나 사가지고 저도 한번 동양도 보면서 이걸로 제 조카들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 초등학생들은 5만 원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는 압도적으로 만 원 정도가 좋다고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비트코인 하나라고 하는 건 그냥 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를 얘기하는 거지. 1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직 정신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제가 엄청난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일단 아이들은 5만 원을 받고 싶어 하는 반면에 어른들은 만 원 정도. 그렇죠. 뭐 가족이 요즘 핵가족화가 되고는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어, 아이들, 조카들이 한두 명은 아니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는 명절 때 친척들을 만나지 않고 다른 때 만나요. 그래서 이 명절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저희 가족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이 그 명절 때는 교류를 안 하지만 그래도 제 조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 조카들에게 챙겨주다 보면 사실 이 만 원도 되게 부담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5만 원을 받고 싶은 욕심이지만 사실
어른들은 10,000원 정도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되게 이해가 됩니다. 그 5만 원을 받고 싶어 하는 아이는 하나지만, 어, 그 돈을 줘야 될 아이들은 많기 때문이죠. 아, 저도 다음 주에 이제 설날에 조카를 얼마나 만날지 모르겠지만, 세뱃돈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 참, 갑자기 좀 슬퍼지네요. 별풍년명님, 돈을 모를 때는 블루마블 20만 원짜리도 잘 받던 아이가. 그렇죠. 돈을 모를 때는 블루마블 뭐 20만 원 뿐이겠습니까? 그냥 웹하드, 웹하드 10만 원권도 돈인 줄 알고 열심히 고맙습니다 하고 많이 받았다고 좋아하는 애들도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이 5만 원을 받고 싶다고 하는 거 보면 옛날에 그 세뱃돈 다 부모님한테 안 돌아갔나요? 안 돌아가나요, 이제는? 아이들이 그냥 5만 원 받으면 아이 건가요? 아, 저 때는 사실 제가 5천 원을 받았다고는 했지만 그 돈이 온전히 제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뭐 부모님들이 이거 엄마가 보관할게, 나중에 뭐 이걸로 모아서 줄게라고 하셔서 항상 제 돈은 아니었거든요. 세배는 제가 하고 받은 돈을 부모님이 이제 쓰시는 용도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가 보네요. 아, 풍랑랑님, 협회 컨설팅 상품권 100만 원권 주세요. 눈 돌아가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처음에 눈 많이 돌아갔습니다. 뭐야, 이건? 이래갖고. 아, 그렇게, 이렇게 이제 적정 세뱃돈들, 뭐, 이 금액들을 초등학생과 어른들을 이제 평균을 내보니, 어른은 평균 2만 원 정도, 초등학생들은 3만 6천 원 정도로 이제 나왔다고 하네요. 아, 참 유용하죠? 참 유용합니다. 그, 저는 이 평균이 2만 원이기 때문에 전 세뱃돈을 10,000원을 할 예정입니다. 아, 정말, 정말 몰랐어요. 사실 제가 아직 아이가 없고 막 하기 때문에 몰랐는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명절만 되면 썩 좋은 표정이 아니셨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네. 아, 오늘 몸 상태에 비해서 너무 오래 하는데요, 제가. 참. 그 마지막 추천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네, 첫 번째로 노트북입니다. 베이직북 14. 네, 대기업 노트북하고 비교해보는. 그 노트북은, 우리는 이제 완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조립을 해서 나온다. 조립을 이제, 완제품으로 해서 나오는 거다라고 해서, 원하는 어느 정도의 그 고급 사양과, 좋은, 품질을 가지고 조립을 해서, 뭐, 브랜드나 이런 중간 단계 없이 정말 알차게 구성을 한 노트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4일 남았는데 벌써 2만 프로나 달성을 해서요. 이게 벌써 얼마입니까? 이게 1000만, 10만, 100만, 어우, 11억 엄청난 이제 펀딩을 받은 노트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그램이라는 LG 노트북 때문에 1.38kg라는 무게가 저한테도 좀 다소 부담이긴 한데요. 그래도 굉장히 저렴한 무게에 14인치, 그리고 배터리 시간을 13시간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넣었다고 하니까 사실 노트북이 이렇게 했는데 가격이 8만 원, 25만 원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이 동급 사양의 대기업 제품보다는 월등하게 가격이 저렴한 거죠. 그 대기업의 20만 원짜리 뭐 탭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왜 만들었나 싶을 정도의 기능들이 많죠. 근데 이
이 브랜드를 파괴한 이 노트북은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니까 혹시 노트북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그 와디지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별풍당당이 어른한테 3배에서 5만 원 받아 조카한테 2만 원 주세요. 부모님이 주실까요? 부모님이 3배 하면 주실까요? 아, 한번 시도해 보고요. 아, 최고입니다. 굉장히 굉장한 생각의 전환입니다. 아, 정말 이 20만 원대로 정말 엄청나네요. 정말 이것도 하나의 틈새 시장 아닐까요? 사실 노트북 시장이 너무 대기업 위주로 쏠려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좀 1kg 이내대 제품이 아니면 사실 그 가격만 그렇게 비싸고 성능도 안 좋고 그런 게 많았는데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14인치면은 그렇게 부담이 되는 사이즈도 아니고요. 사실 그렇죠. 근데 14인치에 1.38이면은 굉장히 가벼운 축에 속합니다. 다음은요. 네. 빨간 상처엔 빨간 약, 얼룩엔 파란 약이라는 이제 얼룩 제거제가 있더라고요. 그 얼룩 제거제들이 많이 나오죠. 뭐 인스타나 이런 데 광고에도 나오고. 근데 그것들이 성능을 제대로 발현을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괜히 돈만 비싸게 받고 뭐 좀 버리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제품은 이제 펀딩을 받는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신뢰성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뭐 후기들도 엄청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이 옛날 우리가 상처 났을 때 바르는 이 빨간 약을 모티브로 해서 재밌게 이렇게 파란 약으로 얼룩약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상당히 이 얼룩에 저도 얼룩 때문에 좀 고민생을 많이 하거든요. 성격이 약간 이렇게 차분한 성격은 아니라서 뭘 먹거나 막 이럴 때 흘리고 이렇게 묻고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얼룩에 대한 좀 스트레스가 있는데 항상 그 시중에 팔고 있는 얼룩약들은 좋은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제품을 한번 구매를 해서 한번 제가 라이브, 그러니까 이 방송 때 진짜 이런 제품을 정말로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는 그런 것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그 시간을 좀 더 할애하는 게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한번 고민해보고, 정말 이 방송에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제품이 있다면 한번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이 다음 오늘의 마지막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칼갈이입니다. 칼갈이. 이 칼갈이. 칼갈이. 옛날에 한때, 한 2, 3년 전에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던 그 칼갈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렇게 뭐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뭐 지하철이니, 뭐 가판대니 엄청나게 많이 팔던 나중에 막 5,000원, 1,000원에 막 팔던 제품들이 있었는데, 저도 그래서 그거를 사서 써봤어요. 근데 일단 크기가 너무 작았고요. 이게 제품에 따라서 밀착이 안 되면은 칼을 갈 때 얘가 막 흔들려요. 막 흔들리기도 하고, 뭐 어떤 건 너무 접착이 잘 돼가지고 뜯다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게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기존에 있던 것도 그렇게 효과는 좋지 않았는데 이 제품은 일단 이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큽니다. 크다는 건 잡기가 편하고 그만큼 힘쓰기가 좋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재질의 뭐 다이아몬드, 뭐 세라믹 이런 재질의 홈이 3개가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초경합금인가요? 이걸로 이제 처음에 초벌로 긁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면에서 한 번 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갈고 이 세라믹 부분에서 완전 날카롭게 딱 갈아준다고 하는데요.
별풍당당님. 네, 10년간 복수를 위해 칼을 갈면 칼자루만 맞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렇게 뾰족하게 이쑤시개처럼 남으면 그걸로 찌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펜싱 칼로 써야겠죠? 옛날에 그 만화에도 있었고 우스갯소리 중에 그 나무 깎는 노인이 이만한 통나무를 들고 와서 깎고 해서 좋은 이쑤시개를 만들었다고 하듯이 칼을 10년 동안 갈면은 펜싱 칼이라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열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칼, 지금, 이미 600, 거의 700%에 가까운 이제 펀딩을 하고 있고요. 이 편리한 이, 이 가리를 한번, 근데 이게 집에 있는 부엌 칼만 되는 게 아니라 가끔 이제 뭐 여행이나 이런 거 갈 때 비상용으로 쓰는 맥가이버 칼 같은 것도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맥가이버 칼들이 되게 실용적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많죠. 칼 같은 경우도 무디어가지고 실제로 정말 뭘 썰어야 될 때는 썰지 못하고 그걸로 이렇게 썬다는 용도보다는 끊는 용도로 많이 쓰고 뭐 그 가위나 이런 것도 그랬는데 이걸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 다양도의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이 모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희 부모님께도 한번 선물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예, 별풍경장님. 손톱깎이에 딸린 칼. 맞습니다, 진짜. 아, 그거 정말, 그 칼 정말 너무 좀 좋기는 한데, 뭔가 좀 애매하죠? 나중에 그 부분이 헐거워지면은 깎다가도 얘가 흐물흐물해서 막 되게 귀찮기도 하고, 뭐 조금만 힘 잘못 주면은 이렇게 휘어서 부러지기도 하고, 정말, 맞습니다. 저도 많이 썼어요. 손톱대를 빼는 용도로 많이 썼습니다. 이 손톱을 깎아도 어쩔 수 없이 이 끝에, 이런 데 많이, 있으면 이렇게 빼기도 하죠. 그리고 손톱 잘못 깎아가지고, 너무 바짝 깎아갖고, 여기가 막 애리고, 중간에 막 약간 이렇게 피멍 비슷하게 막 들었는데, 막 그 외부 지역은 막 떼끼고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빼는 용도로도 많이 쓰고 했었죠. 저도 많이 이용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쓰긴 합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 컨디션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신기합니다. 제가 약기운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전 되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 맞습니다. 발톱 깎는 손톱 깎기로 손톱 깎으면 손에 덧나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저는 제 손톱 깎기는 그 조그만한 거 일반적인 손톱 깎기를 쓰는데 제가 그 발톱 모양이 조금 남들과 다른 발톱이고 약간 두껍기 때문에 한 이만한 그 손톱깎이 아시죠? 이렇게 두꺼워서 이렇게 큰 거, 한 이만한 거. 이렇게 잡고 쓰는 거. 그거를 이제 발톱깎이로 쓰기 때문에 손톱깎이와 발톱깎이가 이제 저는 혼동할 일이 없는데, 그걸 모르고 제 허락을 받지 않고 이 발톱깎이로, 갑자기 쓰시는 분들은, 좀 그런 덧나는 경우도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제 얘기 안 듣고 쓴 거니 뭐 어쩔 수 있나요? 네? 손톱은 이빨로 깎아내. 아, 손톱을 이로 깎았을 때에 저는 그 약간 손톱에 약간 그 스크래치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해서 이렇게 긁으면 득득득득 할 때 애들 이제 약 올려줄 때
그럴 때 좀 많이 쓰긴 했었는데, 근데 이 손톱도 한두 번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이것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막 이렇게 물고 뜯고 하길래 그 버릇을 좀 많이 없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멍 때릴 때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는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사실 그래서 좀 준비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좀 미숙했고, 방송도, 저는 막 쉴 새 없이 떠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제가 편집할 때 보면 어땠을지 보이겠지만, 그래도 좀, 방송이 끝나고 집에 가면 또 녹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한 시간,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정말 이 컨디션 치고는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는 아죠. 다음 주는 설날이죠. 설날이라서 다음 주는 월화수 네 저희 그 규리 BJ님, 진우 BJ님, 저 셋 다 이제 설날을 맞이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뵙게 되겠네요. 어우, 그래서 한 주 좀 푹 좀 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도 컨디션이라든가 어떤 컨텐츠들 많이 좀 고민하고 해서 좀 더 재밌는 컨텐츠가 있으면 그 컨텐츠를 들고 한번 또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다다음 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스탈라 비스타. 고맙습니다, 별풍당.